안녕하십니까. 재활닥터 민원장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RTMS라는 치료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비보다는 이제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더 타당할 수 있겠는데요. 예전부터 제가 이제 궁금해 해왔던 스스로 우리가 이제 뇌졸중, 뇌출혈이나 뇌경색, 재활 치료에 있어서는 보통은 이제 문제가 된 부위, 편마비, 팔다리 쪽에 마비가 온 거, 그다음에 언어, 실어증, 말이 잘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야결손, 어떤 자기 시야에서 어떤 뭐 사분맹 또 반쪽이 안 보이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콧줄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삼킴, 연화 기능이 안 돼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정의를 보자면 손상된 뇌 부위로 인해서 지배하는 그런 신체 부위의 기능에 대해서 각각의 부분적인 치료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재활치료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엄청난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뭐 팔다리가 거의 마비했던 분이 꾸준한 재활치료를 통해서 이제 움직이고 걷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놀랍고요. 말씀을 못했던 분이 또 언어치료를 통해서 대화가 가능한 그 순간에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도 봤고, 그다음에 콧줄, 우리 이제 삼키는 걸 못해서 자꾸 사례가 들려가지고 폐렴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L튜브라고 해서 비관, 콧줄을 이제 끼는데 꾸준하게 또 연화 치료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입으로 먹을 수 있게 돼가지고 이제 콧줄을 빼고 나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저희도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손상된 뇌 부위가 지배하는 신체 기능을 각각을 치료하는 것 외에 보다 본질적으로 그럼 우리 뇌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해서 손상된 그 뇌 신경 부위를 재생시키는 것, 그것을 촉진하는 치료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죠. 다양한 약제들이 개발되었지만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치매약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줄기세포 같은 것들, 손상된 뇌를 이제 줄기세포를 갖다 거기다 이식을 해서 만약에 재생된다면 재활치료만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이런 몸이 회복되는 것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엔 아직은 줄기세포라는 치료법을 통해서 어떤 신경조직을 재생하는 것은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뇌에는 어떤 주고받는 신호, 시냅스를 통해서 어떤 이런 신경 전달하고 이런 움직임을 만드는 것들이 결국은 전기적인 것, 전기적 자기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다 복합되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그러면 손상된 뇌를 갖다가 거기다 뭐 전자기적인 자극을 줘서 재생을 촉진하는 그런 방식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 훌륭하신 분들이 이전에 오래전부터 수십 년부터 개발을 했고 그것이 이제 상용화돼서 이제 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제니스 병원에서도 이제 이런 RTMS 장비, 자기장으로서 이제 뇌에 어떤 자기장 전자기전 이전 자극을 줘서 이제 재생이든지 뭐 기능 회복을 좀 도모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뭐 2022년 8월에 입고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리메드라는 회사에서 우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RTMS란 무엇일까? 이게 경 두 개 자기 자극술이랍니다. 거기다 이제 R은 repetitive, 반복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한글로 이제 한자를 통해서 의역한 것이 더 좀 어려운데요. 영어로 하자면 RTMS, repetitive, 반복적으로 transcranial, 두개골을 거쳐서 magnetic M, 자기장을 stimulation, 자극한다. 자기장으로 자극한다. 이래서 앞에 이니셜을 따서
RTMS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술이나 마취 없이 머리를 절개하지 않고 전 자기장을 이용하여 비침습적으로, 여기다 뭐 절개 같은 거 안 하는 거죠. 비침습적으로 국소 대뇌 피지를 인위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기술이며 국내에서는 경두개 자기자극 치료기술이라고 합니다. 장비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예, 다음에 이런 자극하는 이런 트랜스듀서라고 하죠. 이렇게 머리에다가 가까이 대서 자기장을 갖다가 발생시켜서 두개골을 투과해서 뇌 조직을 갖다가 자극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보면 여기 이제 마그네틱 코일입니다. 마그네틱 코일이어가지고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당기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두개골을 통해서 뇌 피지를 자극하게 되면 이런 뉴로널 액션 포텐셜, 신경의 어떤 활동 전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빵 때린다, 쏜다, 이렇게 하는 이제 발사?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강한 전기를 보내면 이 코일을 경유하면서 자기장으로 변화해서 대뇌 피지를 발생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이런 활동 전이가 유도 전류가 발생해서 신경 세포를 동작시키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런 트랜스듀서라고 그러는데 이걸 빵 쏴가지고 보면 여기 이제 신경 트랙이 있습니다. 신경 길이 있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모터 이보크드 포텐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자기장을 빵 주면 그 운동신경 경로를 통해 갖고 손이 살살 움직이는, 그러니까 대뇌 피지를 자기장으로 자극을 하면 그 지배하고 있는 손 부위로 이렇게 딱 움직임 발생시킨 걸 보고서 이제 위치를 찾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자극으로 전기 생리학적 검사도 가능한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작동 원리는 이제 고전압에 의해서 생성된 전력 에너지를 방전회를 통해서 이제 자기장을 생성시켜서 코일로 그냥 딱 쏘면 이제 이것이 두개골을 투과해서 대뇌 피지를 자극하는데, 사실은 이게 개발된 것은 이제 1-20년이 넘었죠. 그래서 지속적인 대뇌 피질의 작용을 유지해서 우울증이나 강박증 등 정신과적 질병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뇌졸중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장비를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이 코일을 통해서 자기장으로 변환한 다음에 코일에 의해서 생성된 자기장이 체내에 자기 공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뇌의 피질 부위에서 신경세포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고요. 활성화로 유도된 이런 자극들에 의해서 자기 공명이 작용한 이미지를 MRI에서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뇌 피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잡는 그런 10-20 방식으로 해서 이제 10cm, 20cm 이렇게 딱 해가지고 위치를 잡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뇌 피질에 각각의 우리의 신체를 지배하는 영역들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어떻게 잘 찾아서 자극하는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졸중에서의 RTMS는 어디를 자극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은 프라이머리 모터 코텍스 M1이라고 하는데요. 운동 이제 대뇌 피질을 갖다가 주로 타깃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상된 부위에 직접적으로 코일을 해서 자극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쪽에서 자기장을 자극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손상된 부위에 하는 것은 주로 하이 프리퀀시, 좀 빈도수를 빨리 해서 이렇게 자극 횟수를 주는 것이고요. 반대쪽에서 건축, 그러니까 손상받지 않은 쪽에다가 하는 것은 이제 로우 프리퀀시, 자극하는 빈도수를 좀 뜨문뜨문하게 해서 어떤 대뇌 피질의 어떤 익사이티빌리티, 흥분도를 좀 감소시켜서 반대쪽 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어떤 그 신경학적 질병에 대한 어쨌든 치료적인 그 가장 업데이트한 리뷰들이 나왔는데, 세계의 어떤
그 뉴로피지올로지 신경 생리학 연합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었는데요. 이렇게 손상된 뇌 쪽에 하는 것, 그리고 손상되지 않은 반대쪽 뇌에 하는 것, 이런 방식들이 다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 이런 자기장 치료들이 어떤 손에 어떤 세밀한 동작, 그걸 매뉴얼 덱스트리티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을 향상시켰다. 그 이외에도 연화라든지 뭐 실어증, 그다음에 시야결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 결론은 명확하지 않지만 이외에 다른 논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이런 뇌졸중 후의 우울증에 대해서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알티메스 자기장 치료는 전반적으로는 안전하고 통증이 없고 환자분도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고요.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이제 두통이 있을 수 있거나 이제 뭐 이렇게 소리가 땅땅땅 쏘면서 약간 불안해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오래가는 부작용으로 남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뇌전증, 발작이죠. 그런 것들이 있거나 외상성 뇌손상, 충격에 의한 것들, 기절 또는 몸에 어떤 자기장으로서 영향받을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 심장에 관련된 거, 박동기, 뭐 우리 몸에 어떤 임플란트, 뭘 심은 거, 삽입 박동기, 그런 것들, 임신,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대상으로 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측에 빈도수 좀 그러니까 환측에 빈도수를 높게 해서 치료하는 것, 그리고 반대쪽 건측에는 좀 빈도수 낮게 해서 하는, 이런 두 가지 방식 크게 나눠서 주로는 이런 프라이머리 모터 코텍스에다가 자기장을 가해서 치료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경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더불어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인지 기능의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프로토콜은 자극 부위로 건측을 할 것이냐 환측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자극 빈도를 고빈도를 할 거냐 저빈도를 할 것이냐, 자극 횟수는 주 3회 또는 방식에 따른 주 5회를, 이거는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하나의 프로토콜 정의된 게 아니고요. 사용하는 병원들에 따라서 점점점 개별적으로 좀 연구를 하면서 발전시키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금기사항으로는 뭐 몸에 금속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해야 되고, 뭐 최근에 수술을 너무 일찍 받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초기에 장비회사에서 제시됐던 프로토콜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뇌경색에만 사용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뇌출혈 뇌경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뇌졸중 전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 점점점 인디케이션 적응증을 넓혀가면서 좋은 임상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제인스 병원에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각 부위에 대한 구체적인 재활 치료 방법을 치료사님들이 직접 시행하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주치들이 판단해서 어떤 브레인 MRI 영상 이런 것들, 그리고 환자의 증상을 갖다 잘 매칭해보고 이 RTMS 자기장 자극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상의 치료에 적응해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좀 이런 치료법을 좀 더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RTMS 뇌에다가 뇌 피질에다 자기장을 갖다가 전달해서 재생을 돕는 그 치료에 대해서 안내 한번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